반갑습니다. 어제는 맑다가 비가 오고 오늘은 좀 맑으네요. 자, 오늘 공부 이제 백중 때까지 정말 불교 요지만 공부를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인재육성에 대해서 그 포인트, 불교학자가 정리하는 거 번역해 왔습니다. 잘 보시고 내 자신의 인재육성과 더불어 남에 대한 인재육성도 아울러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결국 나의 성장을 위해서 오는 건데, 나의 성장을 위해서는 남과 같이 성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잘 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거에 대한 잘못된 거, 또 잘한 거 잘 분석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경보살 낭낭하게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1. 상대의 장점을 칭찬한다. 자신감이나 용기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장점을 10분 꺼내어 당신은 이런 아름다운 부분이 있어요 라고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람의 장점이나 특징을 칭찬하고 그 사람의 존재를 진심으로 인정해 드린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의욕을 일으키게 해주면 안팎으로 신장하게 된다. 사람의 존재를 진실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곧 불성이 불성을 예배하는 것이다. 자신의 불성이 남의 불성을 예배한다는 거, 이것이 이제 대승불교에서의 100점 만점 100점이겠죠. 표면적으로는 뒤처지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내면은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불안을 품고 있는 사람이 많다. 주위 사람에게 자신을 알아주었으면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남보다 배로 갖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장점이 발견되지 못해 허세를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칭찬하거나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뒤처지고 있는 사람의 장점을 예배하고 닦아주는 관계를 가지고 싶은 것이다. 사람의 장점, 단점은 같이 있죠. 근데 이게 오버되고 못 미치니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걸 지적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조금 있는 그대로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것이 여기서는 중요하다 그러죠. 이빨한 칭찬이 아니라 진실로 그 사람의 불성을 꺼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이 드러나지 않는데 드러날 수 있게끔 조금 좋은 연이 되주는 거겠죠. 첫 번째는 상대의 장점을 칭찬한다. 두 번째는 2. 상대의 개성을 순수하게 한다. 리더의 최대 임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살리고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 그것은 리더가 자칫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살리는 것보다는 상대를 자신의 색으로 물들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래서는 불교의 정신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대 얘기를 들어주고 상대를 맞춰주는 것도 자기 편을 만들게 하는 게 많아요. 진실로 상대에 대해서 알아주고 상대에 대해서 가르침을 일깨워주고 그 사람에게 구제를 해주는 그것보다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알아주는 것은 자기 편, 자기를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것이 더 많단 말입니다. 리더가 자신을 갖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자칫하면 과신이 되거나 자신의 생각이 가장 바르다고 생각하게 되어 아무리 해도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추진하기 쉽기 때문이다. 사람 각기 다른 생각이나 방법이 있는 것을 깊이 인식해서 길러주는 의식에서 지시받는 감사로 바꾸고 상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용기와 그릇이 필요하다. 그것이 진실로 되었을 때 사람들의 눈은 빛나고 각인이 자신에게 자신을 가지고 자신이 타고난 개성, 특성을 발휘해 줄 것이다. 3. 상대를 이해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되어 있다.
여러 가지 작은 실수를 범해도 대개 그것은 일과성의 것이다. 이러한 것을 냉정하게 보고 머리로 안 된다고 단정짓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곧 이해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일이 있다. 그럴 때 왜 그런 일을 했어? 라고 부정적으로 보기 쉬운데 상대의 행동을 흥미 깊게 받아들이고 잘 관찰해서 상대에게 물어보면 의외로 상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4.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면서 서로 길러진다. 잘하는 힘, 기르는 힘을 종교인들은 자주 말한다. 인재 육성에 대해 자칫하면 기르는 측의 의식만이 과잉으로 되기 쉽다. 상대가 길러지는 수동적의 입장에 서게 되도록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것이 걱정이다. 그리고 상대 스스로 몸과 마음 같이 성장해가는 잘하는 힘이야말로 기대되는 것이고 이것을 따뜻하게 지켜봐주는 것도 기르는 자비의 측면이다. 지도자로서 상대와 관계하고 있으면 자칫하면 여러 가지 말이나 행동 등에 눈이 가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라고 이것저것 입을 대고 싶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는 활동의 아이디어나 방법에 대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신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인생관이나 신앙관을 말해주는 것과 동시에 상대의 생각이나 센스를 배우고 공덕을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인재육성. 인재육성은 자신이 상대하고 관계할 때 관계를 통해서 상대도 인재로 육성이 되고 내 자신도 인재로 육성이 된다. 그런 내용이겠죠. 첫 번째는 상대의 장점을 칭찬한다. 두 번째는 상대의 개성을 소중하게 한다. 세 번째는 상대를 이해한다. 네 번째,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면서 서로 길러진다. 그래서 서로 능동적, 수동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능동적인 관계, 수동적인 관계, 같이 이렇게 겸하면서 관계를 하는 거. 이거 어떤 사람은 늘 남을 가르치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수동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그러거든요. 오늘 지용모사를 읽어보면서 뭘 느끼세요? 저는 아까 스님이 그 상대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 평소에 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네. 저는 저 같은 입장은 새로운 신도가 오면 신도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보살들이 한 사람이 아니고 많으면 이곳에 오고 싶은 그런 분위기, 마음이 더 커지니까 내가 인연이 될 때는 잘해주고 또 다른 분들이 인연일 때 잘해주는 거 지켜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그런 거 스님이 하신 말이 자꾸 걸리다 보면 괜히 원래는 진심으로만 그분에게 뭔가 얘기해주고 싶고 막 편안해 해주고 싶은데 괜히 제가 그분을 제 편으로 만든다는 그런 말씀 자꾸 이렇게 듣게 되면 좀 다가가기가 좀 힘들 때도 있는데요. 지무사이 하는 말 그냥 표면적으로 들어보면은 어떨까? 잘해주는 게 좋죠. 잘해주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잘해줘도 진심으로 잘해주지 않으면 허례허식 아까 말한 것처럼 이빨린 소리로 잘해주면 상대는 알아차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인연이 탁 찰나에 올 때는 그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근데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걸렸다는 거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인다. 전보다는요. 옛날에는 그런 말 신경 안 썼는데 근데 그런 말을 몇 번 듣다 보면 제가 왜 그 말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네. 그 조심하라는 거죠.
네, 아, 조심. 아니 조심하라는 것도 있지만 네. 왜 그걸 내가 유독 이렇게 강조를 하겠어요. 꼭 우리뿐 아니라 다른 절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단체는 이게 다 문제예요. 사람이 잘해주는 거는 기본입니다. 뭐 장사를 해도 새로운 손님이 오시면 잘해주는 거 기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장사집 가서 주인이나 직원이 잘해주면 거기 또 가고 싶거든요. 음식도 맛있어야 되지만 뭐 비슷하면 얘기하면 친절한 집 갑니다. 서비스 좋은 집.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절도 마찬가지예요. 친절하게 해주는 거는 기본입니다. 근데 친절도 이게 지나치면은 오버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디 가게 갔는데 그냥 나는 편안하게 구경하고 싶은데 직원이 따라 붙어가지고 뭐 고르세요, 뭐 하세요, 어떠세요 해보는 난 그냥 나와요. 아, 예, 그냥 구경 왔습니다. 나와버려요. 성격에 따라서. 저는 약간 내성적인 성격이라 누가 붙어버리면 그냥 나와버려요. 근데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잘해주는 것도 어느 정도의 선이 있는 거지 무작정 잘해주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단나사가 뭐 그냥 조그만 포교당이잖아요.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냥 편히 와서 기도하고 편히 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가고 싶은데 거기에 이러쿵 저러쿵 해버리면 많아질 경우가 또 있어요. 근데 신도가 많다 보면 이렇게 묻히거든.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잘해줘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점이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잘해주는 건 좋은데 편을 만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 편을 만드는 것까지도 좋아요. 근데 편을 만들면 이게 세력이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세력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거기서 이제 갑질을 합니다. 갑질을. 절에서까지 와서 갑질을 많이 해요.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많고 자기 편이 많으면 그때부터 공부가 되면 괜찮은데 공부가 안 된 신도들은 자기네 어떤 과시를 하려고 그래요. 자기네 주장을 많이 하려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스님이나 또 여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책임자들한테 이제 위세를 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 속시 많이 봤거든, 내가. 때문에 짝짝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해준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는 일본 사람이 쓴 거예요. 오늘 내용은. 근데 왜 이렇게 썼겠어요? 자기 생을 물주다 하는 것이 그런 거거든. 그지? 내 식으로 따라와라. 내 식으로 해라. 이렇게 해야지만 공부가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물론, 지금까지 선어를 공부하면은, 뭐, 조조심이나 뭐, 백장심이나, 서로 코드가 맞는 스님끼리 스승과 제자가 되고, 또 거기에 이제, 대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거기서 이상한 생각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스님들도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뭐예요? 일반인들은 더더욱 말할 나위가 없어. 수없이 많이 봤어. 항상 그런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 일례로 부처님 당시 때 마하가섭이 제자 500명이나 있었어요. 뭐 그 기록이 나와 있는 거야. 또 마하가섭이 최장로고 마하가섭이 또 세력이 있어요.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 결집을 해야 되는데 부처님 경전을 이제 편집해야 되는데 편찬해야 되는데 안 한 존자에게 지시를 했죠.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들은 내용 가지고 500명을 모아가지고 아라한 수준급을 마하가섭 제자가 아니라 했는데 경전을 하기 전에 계율의 부분에 대해서 먼저 했거든. 우바리 존자가 한 것 중에 큰 거 아니고 세세한 것은
내가 얘기한 것 중에서 부처님이 세세한 것은 그들이 없애도 된다 이런 조항이 있었거든. 아난존자도 그거를 듣고 나도 알고 있다고. 그러면 어떤 거를 없애고 어떤 걸 도와야 하는 거를 여쭤봤냐 하니까 아난존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고 여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섭존자한테 아난존자가 많이 혼났죠. 그러면서 가섭존자가 결정을 내렸는데 참 대단히 좋은 결정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남겨놓자. 이렇게 결론이 났거든.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좋은 결정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말씀을 어긴 거예요. 왜? 부처님이 세상하는 것 중에서 그대가 여기 유지할 거는 유지해 놓고 없앨 것은 없애라고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회의를 해서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따라야죠.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만큼 마하섭의 세력이 컸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일단 세력이 크면 문제가 생기거든. 그게 옳게 되면 되는데 옳지 않잖아. 워낙 신문 보니까 국회의원이 되면 난리가 난다대. 전사가 된다대. 일반인들도. 결국에 뭐겠어요? 갑질이지. 어떻게 보면. 자기를 드러내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신도들한테 잘해주는 거는 괜찮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왜 다가올까? 이거 좋은 의미에서 보면 돼. 좋은 의미에서. 근데 항상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분석을 해야 되거든. 왜 나에게 잘해줄까? 나하고 코드가 맞는가 보다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 그 내용이 안 좋으면은 하면 안 되거든. 제 말 이해돼? 지금 무슨? 이해 안 돼? 지무살이 옛날에 어느 보살님 잘해줬는데 그 보살이 지무살 이용했잖아. 안 좋은 데만 썼잖아. 지무살은 정의감이 있고 동정심이 많으니까 나한테 대들었잖아. 틀린데 그 사람이. 그런 경우 몇 번 있었지? 그게 분명히 옳지 않거든, 그 사람의 행동이. 드러내고 다 얘기하면은 그 사람 크게 잘못했어. 근데 지금 의사는 그 사람 편들었잖아. 난 나쁘다고 하지 않아. 왜? 내가 한 5, 6년 지나온 지금 의사의 성격을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순간의 잘못은 내가 기분이 나쁘고 뭐라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의사의 성격이나 인간성에 대해서는 내가 부정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안 좋은 행동에 대해서 내가 뭐라 막 했지. 지금 의사의 본성에 대해서 내가 나쁘게 한 건 없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잘 관계를 하고 있지. 내 말 이해돼? 그 이해 안 되면 안 되거든. 무조건 잘 관계하는 건 좋아. 근데 그 사람이 나하고 잘 관계했는데 어떤 일이 생길 때 대중적으로, 공적으로 거기서 옳고 그른 걸 분별하지 못하면 대부분 편들게 되거든. 그 사람 손을 들어주게 되거든. 그게 문제라는 거야. 옳고 그른 걸 갖다 분명히 분별해야 되거든. 옳고 그른 걸 분별을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마정진이라고. 응? 마정진. 정진인데 잘 정진하는 게 아니라 마구니처럼 악마적으로 나쁜 쪽으로 정진하는 것을 마정진하래. 도깨비짓 하는 거야. 도깨비 보살이란 말 들어봤어? 이 절에서 10명이 패를 이뤄서 한 팀이 됐어. 근데 스님한테 무슨 건의를 했는데 스님이 안 들어줘. 그럼 10명이 휙 나가버려. 그게 마정진이야. 그리고 10명뿐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끼리 다 전해질 해가지고 같이 다 못 가게 해버려.
그런 경우가 많다고. 잘해주는 거는 좋은 일인데 올바르게 잘해야 된다는 거야. 정말로 불성과 불성이 서로 이렇게 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이게 문제가 많아. 이게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러다는 거는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지혜 있는 사람만이 알거든. 그러니까 지혜 없는 사람은 무조건 잘해줘야 된다, 뭐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요구가 들어주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킨다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내 말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네. 아니, 그러니까 잘해줘는 무조건이 아니고 잘해주려고 할 때 이렇게 멈칫해진다고요. 그러니까 늘 잘해주는 건 아니죠. 그래도 늘 잘해주는 건 고맙네. 아닌데 내 말 들어줘서. 내 말에 괜히- 대해서 인정을 한다는 네. 거니까. 괜히 제가 뭐 이 사람한테 잘해주는, 옛날에 그냥 순수하게 잘해줘야 할 때 잘해주는데 지금은 좀 멈칫하게 된다. 그래. 그러면 됐지. 아니, 그래서 잘해주잖아. 지금보다는 뭐 성향이라는 게, 성경이라는 것이 남에게 부침성도 있고 또 순수하고. 아, 그러니까 제가 말한 포인트와 스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포인트는 좀 다른데요. 스님은 그 분별을 잘해서 잘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저는 일단 분별을 하고 잘해주려고 할 때도 멈칫거려야 된다는 거죠. 괜히 또 내가 내 편을 만들려고 저를 잘해주는 건가 이런 생각에 약간 좀 멈칫해진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자꾸 듣다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해주는 거 멈칫해도 또 잘해주잖아. 하되 좀 횟수를 줄여야지. 근데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이 사람이 옳은가, 저 사람이 옳은가. 이걸 분별해야 돼. 분별해야지만 그 지혜가 나온다고. 그 분별을 못하는 건 지혜가 없는 거야. 그 분별은 자기식으로 분별하는 거거든. 자기 이익을. 그냥 서로 이익을 주기 위해서 분별을 해야 되거든. 오늘 재밌는 시를 찾았는데 그 시를 올리려다가 그냥 안 올렸어. 내가 좀 정리해서 올리려고 내 얘기하고. 오늘부터 글을 써야 되는데 좀 피곤해서 조금 안 했거든. 내일부터는 해야지. 오늘 이런 내용들 자기가 한번 잘 분석을 해보시고 판단해보시고 여기서 잘 받아들여서 잘 서로가 양육되면 되겠어요. 불교 가르침하고 연계시키면 첫 번째는 공이야. 공이라는 거는 나도 비우고 상도도 비우고 그 말이지. 공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거든. 그 다음에 공에서 그 다음에 색이야. 색은 뭐예요? 대승경전에서 100점에 100점 주는 거라고. 긍정이지. 절대 긍정. 그러니까 공은 부정이지만 공은 부정. 부정을 해서 상대의 모든 걸 가지고 다 없애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점만을 꺼내서 길러주는 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대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어떤 단면적, 표면적인 것만 보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깊이 깊이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그 사람하고의 관계만 아니라 또 제3자의 관계, 또 절에서의 관계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모든 걸 다 이렇게 참조를 해서 종합적으로 봐야지만이 그게 바로 지혜죠. 되겠죠?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오늘 내용에 대해서. 좋은 연이 돼주는 게 바로 오늘의 내용이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 개조가 아니라 교육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발휘시키는 거예요. 지금 무슨 글 올렸대. 준섭이를 10년 동안 치료하려 했지만 그거 안 되거든. 이제는 준섭이 있는 그대로를 살리는 거. 그쪽으로 가는 게 나아. 근데 그거는 나 옛날부터 배웠거든. 그치? 교육이라는 거는 그 사람을 바꿔서 다른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를 살릴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갖다가 있는 개성이라는 건 장점, 단점이 다 그 사람 개성이잖아. 그치? 결국 장점, 단점은 잘 봐. 적절하게 쓰느냐, 오버하게 쓰느냐,
못 미처 쓰느냐, 그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나치면 단점이 돼버리는 거야. 적절하면 장점이 돼버리고, 못 미쳐도 단점이 돼버린다고. 그 상황에 맞아야 된다고. 그래서 지나치거나 지나치지 않도록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뭐든지 잘 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장점을 길러주는 거겠죠. 그 역할을 누가 하겠어?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처음에 공으로 비워서 다 없애버린 다음에 그 사람이 있는 걸 10분 있는 것들을 이해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 아니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매일같이 하는 이 공부가 더 크게 다할 거예요. 그리고 공부는 또 계속 하는 거니까. 백종대 요번에 완전히 통일시키는 겁니다. 모든 걸 다